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노선을 변경하자, 이렇게 국토부에 제안했던 업체, 여기가 어제 현장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교통 분석은 경동 엔지니어링이라는 데서 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는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데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용역을 발주한 거는 작년 1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 때인 1월에 발주를 했고, 실제 용역에 착수한 거는 3월 29일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대선 후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 업체들이 이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뭐 국토부의 별도 지시는 없었다, 뭐 원희룡 장관과의 접촉 만난 일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의 정치적인 이유니까, 뭐 좀 만났다고 하겠습니까? 설령 만났다고 쳐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니까 그런 거 빼고 완전히 기술적 측면에서만 이제 그 사람들의 설명을 쭉 종합하면, 왜냐면 그 현장에 갔으니까. 물론 뭐 어제 비가 오고 뭐 좀 안개도 있고 뭐 그래서 뭐 현장, 그리고 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제대로 못 봤다, 또 이런 그 르포 기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대로 못 봤다 할지라도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아, 이걸 이쪽으로 연결하고, 더군다나 노선도를 딱 갖다 놓고서 설명을 한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보통의 그냥 주장과는 다른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왜 이 양서면 안을 강상면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상화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설명을 했는데, 동해종합기술공사는 도로를 어떻게 놓느냐, 뭐 이거를 그 분석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타를 통과한 원안, 이게 이제 양서면안이죠. 이건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생태보호구역을 지나는 구간이 길었다. 그리고 양평군이 요구하는 강화 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노선을 바꾸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강화 IC를 설치하려면, 왜냐하면 양서면 안에는 강화 IC가 없습니다. 지금 변경된 데는 강화 IC가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양평군민은 양평군민도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강화 IC 설치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걸 요구하려면 이 강상면 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하고 정체 해소 효과 등을 고려하면 원안을 변경해서 88번 지방도로에 강화 IC를 붙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거는 뭐 어떤 게 절대적이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 더.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접근하는 교통량의 90%가 여주 등 남쪽에서 오는데, 교통량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노선은 대안이라고 생각했다. 이 강상면 안이라는 거죠. 원안은 터널이 그 두 개가 있는데, 터널과 터널 사이가 1.2km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분기점을 설치하려면 40m 높이의 다리를 놔야 된다. 물론 이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근데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많아져서 기존 터널 2개, 이 터널도 확장을 해야 된다. 그거는 시공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어려웠다. 그러니까 뭐하러 그러느냐, 터널 확장까지 해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그래서 원안보다 강상면안이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양평군 요구대로 또 운심리라는 곳에 강화 IC를 설치하려면 능선을 타고 이어지는 342번 지방도로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도로는 도로가 꾸불꾸불하고 교통량도 많지 않아서 적정하지가 않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양평 IC 부근부터 남쪽의 광주 원주 고속도로까지 터널과 교량이 계속 반복이 된다.
공사가 가능한 지점, 그리고 공사가 쉬운 지점을 찾은 것이 지금의 강상면 종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을 설명해 가면서 여기는 뭐 공사가 좀 어렵고 여기는 어떻고 하는 현장 설명회를 가진 것. 이건 뭐 정치적인 이유와 관련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글쎄요, 이 서울 양평 의혹 이 부분에 관해서 비판적으로 보도한 곳의 그 르포 기사를 봐도 특별히 이들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질문을 했죠.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설명을 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가 설명을 했는데, 국토부는 이런 겁니다. 지가 상승, 그러니까 땅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나들목하고 이거와 달리 분기점은 소음과 분진 등 피해가 심해서 땅값이 오히려 떨어진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강상면안이 확정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로 노선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려면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마쳐야 한다. 지금까지 타당성 평가 과정 중이다. 노선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근데 그 현장에, 그러니까 양서면 원안이죠. 원안에 대해서 그 박구용 양서면 청계 2리 2장이라는 사람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국토부 설명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개통한 뒤에 소음하고 경관 훼손 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자기 마을에 770가구 중에 원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5%도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사람이 양서면 주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마 그 부근에 IC가 설치된다면 주민들이 뭐 소음이나 뭐 경관 훼손 뭐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기점은 그냥 통과만 하고 자기들은 이용도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반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양서면 주민들이 양서면 안을 반대한다는 거죠. 왜? IC가 없으니까. 제가 너무 단순하게 보는지 몰라도 IC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땅값 이런 거하고 관련 없이 그 양평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땅만 내주고 고속도로 휙 지나가는데 자기들은 이용하지 못합니다. 뭐 좀 불만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 불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야 이제 뭐 주민들의 불만이고, 이 용역업체가,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한 용역업체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현장 설명.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현장 설명회가 분기점을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민주당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죠. 인정할 리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는데. 그러나 이런 기술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타당성 조사나 뭐 이런 걸 하는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아마 현장 기자들이 이런 다른 업체들 한번 해서 이 설명이 얼마나 적합하고 맞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가보지도 않고, 아 이게 뭐 터널과 터널 사이가 1.2km밖에 안 돼서 그걸 거기에 분기점을 만들 수가 없다. 분기점이라는 게 쭉 돌아서 가고 이 네 개의 원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근데 거기는 나가는 길, 들어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양서면이 됐든 강상면이 됐든 그 분기점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특혜를 줬다는 아주 원초적인 의혹,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없는 의혹을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김건희 여사 집안 이쪽으로 자꾸 무리하게 끌어붙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설명을 들어보면 왜 이걸 옮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아주 기술적인 측면과 더불어 그 다음에 거기는 IC가 아니고 분기점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은 오히려 상승하는 게 아니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된다면 거기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남양평 IC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남양평 IC에서 김건희 여사 집안 땅이 멀지 않습니다. 한 2, 3km?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남양평 IC가 김건희 여사 집안 땅 그 집가 상승 특혜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얘기가 된다. 그런데 남양평 IC는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에 개통이 됐더군요. 그러면 그때는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주지청장, 그러니까 그 좌천돼서 박근혜 정부 때니까 좌천대가 있을 때일 겁니다. 2016년은. 좌천대에 있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집안 선산 이런 것들을 그 특혜를 주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그랬다. 그럼 아예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양평 IC가 생겨서 그 땅값이 올랐다 이러는 건 혹시 모르겠는데 거기에 분기점이 생겨서 오른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근데 그게 어제 현장 설명회로 일단 해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현장을 가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다 안 가보고서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론 매체들도 현장에 가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탐사라는 곳 현장에 가본 것 같은데 그 얘기하는 거 보면 거기는 IC와 분기점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